안녕하세요. 정대원입니다. 파워 BI의 책갈피와 단추 기능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수업에 필요한 실습 파일은요. 주소창 이곳에서 모듈 08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북마켓 실렉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열어보시면은요. 이와 같은 보고서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현황, 제품별 현황, 그리고 국가별 현황에 관한 일반적인 보고서 형태가 잘 짜여져 있죠. 여러분들께서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이러한 틀을 활용해서 만들면 더욱 알찬 보고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살펴볼 이 책갈피라고 하는 것은요. 이 보고서 페이지에 현재 구성된 화면을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용도가 있겠지만 책갈피를 사용해서 이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을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책갈피를 구성한 후에 이 순서대로 책갈피를 이렇게 보여주는 바로 이 파워포인트의 프레젠테이션 기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책갈피는 이 시각화한 데이터를 그죠? 최적의 상태로 우리가 보고를 할 때 꼭 필요한 내용만 이렇게 보여주고자 할 때 자신이 미리 만들어 놓은 이 책갈피에 따라서 순서대로 차곡차곡 맥락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갈 수가 있겠죠. 자, 이 책갈피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요. 자, 보기 탭에 창 표시가 있죠. 창 표시 그룹에서 책갈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책갈피라고 하는 창이 하나 다시 활성화가 되죠. 자, 지금 하는 순간부터 모든 내용이 이 책갈피에 저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발표할지에 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책갈피를 활성화한 상황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그러면 책갈피를 하나 이제 추가해 보시면 되겠죠. 자, 책갈피를 하나 클릭합니다. 그러면 책갈피 9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되는데요. 자, 여기서 땡땡땡 단추가 있죠. 단추를 클릭해 보시거나 혹은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단은 이름을 바꾸기 할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책갈피겠죠, 그죠? 네. 자, 책갈피 예를 들어서 테스트라고 할까요? 책갈피 테스트.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책갈피 테스트라고 만든 것을 제일 위로 한번 이동을 시켜 볼게요. 여기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클릭하는 것이 그대로 책갈피에 저장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현재 이 보고서를 내가 보고할 때에 이 순서대로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2018년도 슬라이스 기능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것이 반영이 되죠. 물론 그래서 전년 대비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2017년도를 클릭했다가 2018년도로 다시 넘으면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맵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여기서 보시면 드릴 다운 있죠. 자, 드릴 다운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드릴 다운에서 제일 먼저 예를 들어서 미국을 보여주고 싶어요. 자, 미국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각 주별 내용이 다 반영이 되게끔 이미 보고서를 만들어 놨죠. 자, 그 다음에 다시요. 드릴 업 해서요. 다음은 내가 오스트레일리아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를 이렇게 쭉 연동되게끔 보여주고 싶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릭하는 상황이 책갈피 테스트라고 하는 것에 현재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작성한 책갈피를 활용해서 이 슬라이드 쇼 형태로 보여주고 싶어요. 자, 그래서 보기 모드가 있죠. 책갈피 창에 보기 모드를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책갈피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자, 이처럼 보기 모드가 실행되면은 화면 하단에 책갈피 9-예, 정 9개가 설정이 되었고요. 전체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다음 단추가 있죠. 그러면 이것을 클릭해 보시면 현재 전체 현황에서요. 2018년도를 설정을 하고 그죠. 캐나다로 넘어가고 미국 쪽이었죠. 그 다음에 호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다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다 이렇게 저장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전체 현황을 넘어가서요. 이처럼 개별적으로 만들어도 되겠지만 이 책갈피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생성해 두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 책갈피 그룹을 한번 해볼게요. 현재 예를 들어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2018 캐나다라고 하는 것을 클릭한 상황에서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뭐 유럽까지 보여주는 것으로 내가 이렇게 책갈피를 만들고 싶어요. 자, 이 상황에서 땡땡땡을 클릭해 보면은요, 그룹화라고 있습니다. 자, 그룹화를 시켜버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룹 1이라고 만들어지죠. 자, 클릭해 보시면 지금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설정한 내용이 자동으로 보여지게끔 즉 PPT에서 쉽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개체를 만들어서 활용하시면 우리가 뭐 발표를 할 때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혼선을 야기하진 않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거 이제 해제할 때는 땡땡땡 클릭해서 그룹 해제하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고요. 다음은 단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추는 이 마우스로 클릭을 하여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앱과 유사한 동작을 제공하는 이 보고서나 혹은 대시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삽입 탭에요. 단추가 있죠. 단추를 클릭해 보시면은요. 자, 여러 기능 중에 먼저 도움말을 클릭해 보세요. 도움말. 그러면 단추 하나가 새로 만들어지죠. 자, 이 단추 현황에 우리가 URL 주소를 예를 들어서 만들고 싶어요. 자동으로 연동되게끔. 자, 뭐 크기나 이런 건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조정하시면 되겠죠. 위치나. 자, 현재 전체 현황에 있는 이것을 먼저 드릴업을 시킬까요? 자,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 주소가 있죠. 자, 주소를 클릭해서 컨트롤 C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끄고요. 자, 여기에 현재 보시면 책갈피는 닫고요. 자, 시각화 창에서요. 보시면 작업이라고 있죠. 아래쪽에 작업을 확장시켜 보시고 해제되어 있는 것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형식을 뭘로 할 것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웹 URL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URL을 조금 전에 복사한 것을 컨트롤 V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도구 설명이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임의로 여기서는 뭐라고 할까요? 자, 유튜브로 뭐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것과 함께 이렇게 연동을 시킬 필요성이 있겠죠. 네, 그런 경우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요. 단추를 클릭해 보시면 유튜브라고 보여지죠. 여기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황에서 네,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설정한 이 주소로 바로 이동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이어서 단추의 페이지 탐색 작업 옵션을 사용해서 보고서 페이지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탐색하는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삽입이죠. 네, 단추. 이번에는 제일 아래에 있는 비어 있음을 클릭하세요. 그럼 현재 하나 더 만들어졌는데 겹쳐졌죠. 그래서 이것을 클릭해서 적절한 위치로 좀 이동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시각화 창이 활성화되었죠. 여기에서 여러 기능들 중에서 단추, 텍스트, 윤곽선, 채우기, 그리고 작업 정도의 내용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추 텍스트를 설정하시고요. 단추 텍스트에는 현재 전체 현황이죠. 그래서 전체 현황으로 하고요. 뒤에서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그냥 컨트롤 C 해두겠습니다. 글꼴 색깔을 흰색으로 해볼까요? 그 다음에 닫고요. 윤곽선 부분에서는 뭐 색상을 적절하게 좀 붉은 계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우기 설정, 채우기 색상을 글자색을 흰색으로 했으니까요. 조금 진한 계통이 좋겠네. 그죠? 진한 계통으로 바꿔보고요. 그 다음에 닫고, 그 다음에 작업 옵션을 확장시켜서 설정. 형식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이 페이지를 자동으로 탐색하고 싶은 거예요. 즉 전체 현황, 제품별 현황, 국가별 현황 시트를 자동으로 찾아가는 단추를 만들어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탐색 대상을 클릭해 보시면 제품별 현황, 국가별 현황이 자동으로 시트명이 로드가 되죠. 현재는 전체 현황이기 때문에 없음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도구 설명은 컨트롤 V 해서 전체 현황으로 이동 정도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완성을 시켜서 보시면 마우스 포인트를 위치시켜 보시면 전체 현황으로 이동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정한 그 텍스트가 스크린 팁으로 표시가 되죠. 자, 기본 단추 하나가 완성이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C, 컨트롤 V 해서 그대로 활용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적절하게 위치를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현황에 대한 단추 텍스트는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전체 현황이 아니고 이제는요. 제품별 현황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제품별 현황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대로 컨트롤 C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채우기 부분은 조금 바꿔볼까요? 색상을 이제는
뭐 다른 계통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계통으로 바꿔볼까요? 자, 투명도 부분을 네, 갈수록 조금 더 진하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이 정도로 줄여보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작업의 이제 설정 부분에 대상이 이제는 뭐겠어요? 제품별 현황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제품별 현황. 그리고 전체 현황이 아니고 이제는요. 제품별이죠. 제품별 현황으로 이동하는 단추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적절한 위치로 이동시키시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딜리트 하시고요. 제품별 현황에 채우기를 현재 기본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가리킬 때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리킬 때 이런 색상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제품별 현황을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이번에는 국가별 현황으로 바꿔야 되겠죠. 단추 텍스트를요. 국가별 현황으로 바꾸겠습니다. 국가별 현황. C 뭐 그냥 컨트롤 C 해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우기 부분을 역시 채울 때에 이제 조금 더 색상을 뭐 변화시키는 것이 좀 좋겠죠. 투명도를 조금 달리 해볼까요? 눌러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부분에서 역시 이번에는 국가별 현황으로 가는 단추로 하면 되겠죠. 국가별 현황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상 세 가지의 단추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마우스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색상이 어떻게 해요? 기본 색상 외에도 바뀌죠.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행을 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황에서 해당 단추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전체별 현황은 지금 전체별 현황이 그대로 있겠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역시 제품별 현황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제품별 현황 시트로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역시 컨트롤 키를 누르고 국가별 현황 하면은 국가별 현황 시트로 자동으로 넘어가시겠죠. 됐습니까? 다시 전체 현황으로 가서요. 지금 작성해 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제품별 현황에 와서 역시 컨트롤 V 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V 해서 이번에는 각각의 내용을 또 조금씩 바꿔주시면 되겠죠. 어느 방향으로 바로 가게끔 하는 것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별 현황에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V를 해서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으로 바꿔주시면 시트가 여러 개 있다고 했을 때에는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끝으로 파워 BI의 테마 기능을 살펴볼게요. 자, 보기 탭이 있죠. 테마 그룹이 있습니다. 화살표를 클릭해 보시면 지금 현재 제공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 테마가 있고요. 테마 갤러리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자, 이러한 창이 하나 뜨죠. 여기에서 우리가 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많은 기능 등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를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적용되어 있는 테마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걸 한번 변경을 해보세요. 자, 뭐 혁신이라고 되어 있네요. 얘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형태가 바뀌죠. 앞서 지정한 단추 색상도 조금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색상이나 구조로 바꾸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